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 31번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합이란 개념 굉장히 낯설죠.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불과 어제 배웠는데 바로 이제 집합을 뭔가 합집합, 교집합 이러면서 집합을 되게 자연스럽게 써야 될 순간이 왔어. 자, 그런데 겁먹지 마시고 우리 숫자 공부를 할 때 이제 숫자를 배우고 나서 숫자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면서 4칙 연산 배웠던 거 기억나지? 자, 그래서 숫자를 배우고 나면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처럼 4칙 연산을 배우듯이 우리가 집합을 배울 때도 이렇게 4칙 연산이랑 비슷하게 뭐 더하기 하든지 곱하기 하든지 이런 연산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 이제 수는 4칙 연산이라고 하지만 집합은 이렇게 요런 연산이랑 요런 연산이 있어. 그리고 요런 연산들을 우리가 합집합 뭐 혹은 교집합 뭐 이런 식으로 불러주게 될 거거든. 그래서 뭐 어떻게 따지면 이 합집합이라는 거는 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더하기랑 되게 똑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교집합이라는 거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뭐 이런 사건이라서 뭔가 곱하기랑 이렇게 비슷한 연산이 될 거야. 나머지는 차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이랑 교집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합집합을 잘 보면 이게 뭐처럼 생겼냐면 약간 그릇처럼 생겼잖아. 그릇, 원래 이게 그릇 이렇게 생겼던 것처럼. 그래서 합집합이 그릇처럼 생겼기 때문에 A에 있는 집합, 그러니까 연산을 할 거면 우리가 1 더하기 1처럼 1 더하기 2나 1 더하기 3 뭐 이런 것처럼 더하기를 하려면 숫자가 2개 필요했잖아. 합집합도 마찬가지로 A와 B를 합한다 라고 해서 집합이 2개 필요해. 근데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따로 적지 않고 살짝 겹쳐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그럼 어떤 의미냐면 A랑 B랑 각각의 집합이긴 한데 겹치는 부분이 약간 있는 상태야. 요런 거 느낌 이해하시죠? 자, 그랬을 때 A 합집합 B다 라고 하는 거는 A와 B를 이제 요런 그릇 안에 다 집어넣는 거야. A도 넣고 B도 넣고. 그래서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들을 다 합쳐놓은 게 A 합집합 B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이제 한국말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동그라미 1번이 되겠지.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나 B의 합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합집합 할 때 약간 그릇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뭐 1 더하기 2처럼 A 더하기 B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이 더하기라는 말 대신에 여기 그릇 같은 모양 A 합집합 B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A 합집합 B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A와 B를 이렇게 그렸을 때 A에도 속하고 A에 속하거나 혹은 B에 속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A와 B에 속하는 모든 아이들이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줄도 알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조건제시법으로 A 합집합 B라는 이 친구를 한번 나타내 볼 건데, A 합집합 B에 들어갈 수 있는 X들은 어떤 X들이 있냐면 이제 B에다가 조건을 써줘야겠지. 자, 이 X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일단 A의 원소면 좋겠어요. 그리고 B의 원소여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X가 A에 속하거나 혹은 B에 속하거나 하는 X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A 합집합 B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쓸 수 있으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연습 하나만 해볼게. A라는 원제 집합에 A, B, C가 들어가 있고 B라는 집합에 B, C, D 이렇게 들어있다고 치자. 그럼 얘들아,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자, 일단 공통된 원소를 찾지. A랑 B랑 공통된 원소는 B랑 C가 있으니까 가운데 BC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겹치지는 않지만 A의 원소인 거 여기, 겹치진 않지만 B의 원소인 거를 여기 이렇게 적어주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우리가 A 합집합 B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적혀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적어주면 돼. 그러면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합집합 괜찮을까?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 교집합까지 배운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합집합이랑 좀 비교되는 다른 집합을 한번 배워볼 건데 이름은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 합집합을 잠깐 다시 그려보면 A와 B의 합집합은 이렇게 생겼어. A, B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A에도 속하거나 혹은 B에 속하거나 이런 것들을 합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교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약간 공통분모 같은 느낌?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 A랑 B랑 겹치는 이 부분을 교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아까 합집합은 이렇게 썼잖아. 그림 모양처럼. 교집합은 얘를 약간 뒤집어서 비슷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한국말로 나타내면 A, B란 집합이 있을 때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이런 공통 부분,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냈었지? A와 B의 교집합은 합집합, 그림 모양을 뒤집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낸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아까 그림을 그렸지만 이렇게 겹치게 그린 다음에 둘 사이에 공통되는 부분에 색칠을 내주면 이게 A 교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관문, 제일 어려운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A 교집합 B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원소들은 어떤 원소들이 있을까? 자, 일단 X하고 짝대기를 그어주죠. 여기 조건이 들어갈 거니까. 자, X라는 거는 어디에도 속하고 어디에도 속해야 되지? 그렇죠. X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해야 되니까 이 X라는 원소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해야 돼요. 그래서 X가 A이고 B에도 속해야 되니까 AND를 많이 쓰겠죠. 아까 전에 합집합은 OR이라고 쓰면 이제 비교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A에도 속하고 동시에 B에도 속하는 이런 아이들을 교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단계 좀 더 나아가 보자. 아까 전에 했던 문제를 조금 더 적용을 해서 똑같은 집합을 가지고 올게요. A는 ABC, 집합 B는 BCD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A 교집합 B는 어떻게? 집합의 원소가 어떻게 되죠? A랑 B랑 공통된 원소니까 그렇죠. 겹치는 부분이 B랑 C가 있네. 그러면 B, C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아까 그림을 그렸을 때 B, C, 그다음 A, D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여기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A란 집합이 A, B, C이고 B라는 집합이 D, E, F라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 A교 집합 B가 어떻게 되지? 그렇죠.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얘는 겹치는 부분이 없어. 그러면 이 안에 든 집합의 원소가 한 개도 없으니까 그렇지 공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들 둘이는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얘들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ABC, B집합은 DEF 안 겹치는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집합이 되겠죠. 이랬을 때 얘들아 공집합, 교집합이 없을 때 교집합이 공집합인 이런 상황을 A랑 B랑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서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자, 그래서 이 서로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짚어보면 A랑 B가 서로소다라는 개념을 얘기해 줄 건데요. 얘들아, 우리 서로소라는 개념을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요. 4와 7 같은 거. 우리가 공통된 약수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얘들의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이럴 때는 서로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집합에서도 서로소라는 개념이 있어. 집합 AB가 서로소라는 거는 서로 겹치는 원소가 없을 때 서로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소일 때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져요. A랑 B랑 서로 따로 논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둘이는 서로소인 관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은 잠깐 멈추고 풀어보시고 아직 잘 모르겠다 하면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서로소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적혀있죠. 자, 일단 서로소 찾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1번을 보시면 집합 A는 1, 2, 3 집합 B는 A, B, C 적혀있다. 얘들아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서로소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1번은 서로소가 맞아요. 그럼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원소 나열법을 한번 바꿔보자. 자, A라는 집합은 10 미만의 소수이기 때문에 2, 3, 5, 7 이렇게 될 거고 B라는 집합은 1, 2,
3, 6 이렇게 되겠죠. 자,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그렇지. 겹치는 부분이 벌써 보이죠? 2랑 3이 겹치고 있네. 그래서 얘는 서로소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똑같이 계속 이어주면 3번 색깔 좀 바꿔볼까? 3번은 x는 4의 배수니까 4, 8, 12, 16 뭐 이런 원소들이 있겠지. 그리고 b라는 집합은 x-2랑 x-7이 0이 되는 거니까 x가 2거나 7이거나 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겹치나요? 안 겹치나요? 그렇죠. 겹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서로소가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문제 중에서 교집합은 특히나 서로소인 것을 찾으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연습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집합이 뭔지도 알았고 교집합이 뭔지도 알았는데 합집합이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A가 있고 뭐 겹칠 수도 있으니까 B가 이렇게 있을 때 A 합집합 B는 이 전체를 다 더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깨끗하고 좀 깔끔하게 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공식이 나왔어. 자, 먼저 어떻게 더하냐면 A를 더해주는 거예요. A를 싹 더해준 다음에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도 싹 더해줘. 그러면 합집합이 뭔가 나올 것 같죠? 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 가운데 지금 몇 번 더한 거지? 2번 더했죠. 빨간색 부분할 때도 더하고 파란색 부분할 때도 더했기 때문에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2번 계산해준 이 가운데 부분 A 교집합 B 부분을 빼주면 A 합집합 B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잘 기억해 주시는데 기억할 때는 한국말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대로 더해주면 교집합을 2번 더하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을 한번 빼준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잘 기억하시고 이따가 문제를 풀 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은 A의 원소의 개수가 6개, B의 원소의 개수가 10개,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개일 때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이냐라는 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공식이 있었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우리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이렇게 생겼는 그림에서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A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중복으로 더해준 이 사이에 교집합의 개수를 빼줘야 된다라고 배웠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우리가 3개의 조건의 개수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합집합의 개수는 12개, 그 다음에 A 원소 개수 6개, 요거는 10개,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나타내주면 얘는 결국 12는 16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거죠. 그러면 16에서 얼마를 빼야 12가 될까요? 그렇죠. 얘는 4가 되니까 결국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구했는데 집합을 한 개 더 늘려보자, 여러분. 자, A와 B가 이렇게 겹쳐 있을 수 있는 이 그림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여기를 안 적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집합 한 개를 더 추가시키면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C라는 집합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해주면 A랑 C랑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B랑 C랑 겹칠 수도 있고 A, B, C가 다 겹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다시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A 그 다음에 B, C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A 합집합, B 합집합, C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의 원소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이걸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이제 영상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EBS 설명을 보고 얘기한 건데 우리 이제 제가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자, 일단 아까 전에 했던 2개짜리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썼지? 그렇지,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 더했었죠. 마찬가지로 얘도 A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 일단 다 더해줄 거야. 자, 그럼 색칠을 해보자. A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
다음에 빨간색 C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더했어. 그럼 얘들아 지금 공통적으로 세어져 있는 두 번 센 부분이 어디지?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날개 부분. 여기 있는 날개 부분은 보면 노란색이랑 보라색이랑 동시에 셌죠. 얘도 노란색, 빨간색 동시에 셌고 얘도 빨간색, 보라색을 동시에 센 거야. 자, 그러면 두 번 센 부분들을 빼줘야겠지. 그러면 이 부분은 A 교집합 B죠. 그러면 A 교집합 B를 빼고 그 다음에 또 B 교집합 C도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A 교집합 C A 교집합 C도 빼버리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뺐는데 또 문제가 있어. 여 가운데 있는 부분 있죠?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노란색도 색칠이 되어 있고, 그죠? 노란색도 색칠이 되어 있고, 보라색도 색칠이 되어 있고, 빨간색도 색칠이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이 날개 부분 있죠? 얘들을 빼면서 이걸 하나씩 지워버린 거야. 3번 뺀 거죠. 3번 빼면 결국은 요까지만 계산했을 때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A, B, C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빼고 지금 나머지가 다 색칠된 상황인 거야. 3번 빼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뭘 보충해 주냐면 A 교집합, B 교집합 C 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부분을 한 번 더 해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런 식을 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거는 이렇게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정리하시고 다음에 이제 집합 3개 나왔을 때 이 공식을 한번 적용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 집합의 연산법칙이다 라고 해서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3가지를 배울 건데 뭔가 이 단어들 되게 익숙하죠? 우리가 숫자 공부할 때도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을 배웠었거든요. 자, 결합법칙을 먼저 보자면 교환법칙 먼저 볼까? 교환법칙은 뭐냐면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랑 같다라는 게 교환법칙이었어요. 숫자를 바꿔서 더해도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게 교환법칙이었고, 결합법칙은 어떤 거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했을 때 내가 1 더하기 2를 하고 3을 더하는 거나 1을 더하고 2 더하기 3을 하는 거랑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결합법칙이에요. 어떻게 결합시켜도 덧셈할 때는 상관이 없이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였고, 자, 분배법칙은 우리가 숫자보다 이런 게 좀 더 익숙하죠. 3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여기다 2를 곱해준다면 여기 또 3x에도 곱해주고 1에도 곱해줘서 6x 플러스 2 만드는 이런 게 분배법칙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치랑 되게 비슷하게 이 3가지를 집합에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교환법칙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합집합일 때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가 서로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A를 먼저 그리나 B를 먼저 그리나 그 벤 다이어그램 모양은 똑같으니까 이런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죠. 같은 이치로 우리가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도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단 여러분 둘 다 합집합이어야 등호가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A 합 B, B 합 A, A 교 B, B 교 A 2개가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결합법칙도 같습니다. 내가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할 것인데 첫 번째 제일 먼저 A 합집합 B를 하고 C를 합집합하는 거나 A에다가 B 합집합 C를 합치는 거는 서로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3가지 다 이런 의미죠. A, B, C 이렇게 있을 때 A 합집합 B는 요거잖아. A 합집합 B에다가 C를 합치는 거는 이렇게 3개를 다 색칠하는 거고, 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B 합집합 A에다가 A를 합치는 것도 3개를 다 더하는 것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합법칙은 합집합에 대해서 성립을 하고, 아까 교환법칙도 교집합에 대해서 성립했던 것처럼 얘도 똑같이 기호가 똑같을 때는 이렇게 교집합에 대해서도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2가지를 알아두시고, 여러분 쓰다 보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쓸 거지만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A 빼기 2나 1 빼기 2나 2 빼기 1이나 서로 다른 것처럼. 그래서 교환법칙은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다, 되게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 되게 중요하거든. 별표 한 개 치고 시작하자. 분배법칙은 뭐냐면 지금 교환법칙은 둘 다 합집합이죠. 결합법칙도 합 이렇게 똑같은 기호만 썼었는데, 분배법칙은 뭐냐면 여러분 A와 B 합집합 C의
교집합이다 뭐 이런 걸 묻고 싶어. A 합집합 B에다가 A 교집합을 이렇게 해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눈 뜨고 잘 보세요. A 교집합이라는 것을 B에도 분배해주고 C에도 분배를 해줄 거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빨간색 분배를 해주면 A 교집합 B 이렇게 생기겠죠? A 교집합 B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면 A 교집합 C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교집합을 해준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무시한 게 뭐였지 기호가? 이 기호를 지금 무시하고 있었잖아. 이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쓰면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를 합집합해준다 라고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색깔 다르게 해서 구별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A에다가 합집합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비교집합 C를 쓰는 경우도 똑같이 A 합집합을 B와 C에다가 분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분배를 해주면 첫 번째 분배를 해보자. 이렇게 분배해주면 A 합집합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A 합집합 C라고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시한 한 가지 이 교집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집합은 이 가운데다가 교집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은 조금 생소하지만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분배 법칙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은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A와 B가 있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A와 C의 교집합의 원소가 B와 C와 D일 때 이렇게 생긴 얘를 구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분배 법칙 배웠죠? 분배 법칙은 우리 다항식 분배 법칙 하는 것처럼 똑같이 A 교집합을 여기와 여기에 분배해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우리 B에다가 분배를 해주면 A 교집합 B가 되고 여기 C에다가 분배해주면 A 교집합 C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합집합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고 갈로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고쳤을 때 A 교집합 P와 A 교집합 C의 합집합이다 라고 문제를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 교집합 P는 원소가 A와 B가 있었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C는 B와 C와 D가 있으니까 얘들의 합집합은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죠. 자, A, B와 B, C, D를 다 합치면 우리가 한 번에 적을 때 중복된 친구들은 한 번만 적기로 했으니까 정답은 A, B, C, D 이렇게 A, B, C, D라는 집합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전에는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배웠었는데 이제 또 다른 집합을 배울 거거든. 여러분 학습지에 보시면 합집합, 교집합 한 다음에 마지막에 두 가지 더 있죠. 여집합, 사집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집합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근데 여집합 배우기 전에 우리가 특별한 집합 하나를 배우게 될 건데 먼저 얘는 뭐였죠, 여러분? 그렇지, 얘는 공집합이었죠.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뭘 배울 거냐면 이렇게 생긴 집합을 배울 거야. 얘는 뭐냐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체 집합이라고 써놓고 좀 시작을 해볼게. 전체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약간 숫자로 치면 복소수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집합 A가 있을 때 이 집합 A를 포함하고 있는 좀 감싸고 있는 큰 집합이다 라고 해서 U를 전체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U자는 여러분 유니버셜 할 때 그 U자예요. 유니버셜한 우주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지구 같은 걸 감싸고 있는 우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U자는 좀 헷갈리기가 쉬워서 이렇게 각지게 써요. 보통은 이렇게 U 이렇게 쓰고 A도 있고 B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것을 전체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왜 나왔냐면 여집합이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자, A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A라는 집합이 있었어. 근데 A라는 집합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구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A를 제외한 집합이라는 거는 그 바깥 부분을 구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내가 이제 제한을 해놓지 않으면 끝까지 이렇게 막 색칠하게 되겠지. A를 제외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전체 집합이라는 거를 딱 만들어서 요까지만 색칠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경계를 준 거야. 그래서 전체 집합이란 부분을 배웠고 여러분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좀 할게요. 자, 그래서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는 A를 제외한 원소들을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A라는 부분의 바깥에 있는
여기 부분들을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여자가 되게 이상하잖아, 그죠? 남녀할 때 여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가 들어가는 단어, 요 의미랑 맞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보면 선생님들 어렸을 때 많이 썼던 단어인데 요즘도 이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다. 잉여. 잉여라는 게 할 일 없이 막 탱짝탱짝 노는 사람을 잉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잉여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여가시간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여가라는 거는 우리가 일을 없을 때 내가 한가할 때 그런 시간들을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여자는 되게 남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집합이라는 거는 A를 제외한 원소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기호로 쓸 때는 A 위에다가 C자를 이렇게 써줘요. C자라는 거는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그런 약자인데 일단 C라고 하면 A를 제외한 것들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워주면 기호로 A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내고 A의 C제곱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고 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집합을 배웠으면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A의 여집합이라는 건 A 바깥에 있는 이런 원소들이죠. 그러면 만약에 X가 있을 때 요놈의 X는 일단 A의 원소는 아니야, 그렇죠? A의 원소는 아니면서 어디에는 속해 있는지 그 I지? 그렇죠. U에는 속해 있는 I죠. 그래서 U에는 속해 있으나 A에는 속해 있지 않은 아이들을 모은 X들을 A 여집합이라 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림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차집합이라는 아이를 보게 될 거야. 근데 얘들아 아까 합집합 배웠었지? 합집합이 약간 덧셈이랑 되게 비슷했잖아. 1 더하기 2 하는 것처럼 A 합집합 B도 A와 B에 있는 원소들을 싹 다 합치는 거였어. 그러면 합집합의 반대니까 차집합이면 뭔가 빼기 느낌이 나는데 합집합일 때는 여러분 헷갈려서 이 기호를 안 썼는데 차집합일 때는 이런 기호를 써. 근데 어떻게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A랑 B를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을 때 내가 A라는 원소를 일단 쭉 색칠을 해보고 나서 A 빼기 B니까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싹 다 제외하게 될 거야. A랑 겹치는 부분들을 지워보자. 지워보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지면서 어떻게 생긴 부분이 나타나냐면 약간 한입 베어문?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그림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옆에도 제대로 된 그림이 있는데 굳이 그렸죠. 자, A 빼기 B, A 차집합 B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 차집합 B라는 거는 A의 원소이긴 하지만 B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싹 지워버린 요 달 모양의 요 모양을 A 차집합 B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로 빼기 기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읽을 때는 보통 A 차집합 B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기호를 배웠으니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건데 여기 있는 원소들의 특징이 있어. 자, 이 원소는 일단 어디에는 속하지? 그렇죠. A에는 속하는데 어디에는 속하지 않아야 돼. 그렇죠. B에는 속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B에는 속하지 않는 A에는 속하면서 B에는 속하지 않는 아이들을 다 모은 것이 A 차집합 B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 이 내용은 이제 EBS를 염두에 뒀으니까 일단 지우고 여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집합의 성질은 크게 이제 3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차집합의 성질까지 있는데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얘를 한번 알아볼 거야. A에다가 여집합을 했는데 또다시 여집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랑 같을까요? 그렇죠. 일단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있잖아.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을 때 A의 여집합은 이거야. 그런데 다시 얘를 뒤집는 거지. 그럼 뭐가 되겠어? 그렇죠. A의 반대였다가 다시 반대가 되니까 A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너무 당연해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가지야. 자, 제일 먼저 어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여러분 전체 집합이 제일 큰 거라 했지. 이 전체 집합을 벗어날 수는 절대 없거든. 전체 집합의 반대는 뭐냐면 공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을 벗어날 수 있는 이 바깥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얘는 공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공집합의 여집합. 공집합이라는 건 여러분 진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 얘의 반대는 뭐겠어? 그렇죠. 얘는 반대로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당연하지만 알아둬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야. 세 번째는 좀 더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하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그렇죠, 이거는 전체 집합이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A와 A A 여집합을 이렇게 교집합하면 어떻게 될까? A와 A 바깥 부분의 공통 부분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내용이었는데, 이 차집합의 성질은 여러분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질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성질입니다. 자, 차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빼기처럼 생겼다 했죠. A 차집합 B라고 했는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 B는 가만히 놔두고 여러분,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빼기 기호를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집합이라는 거는 A 차집합 B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 교집합, B 여집합, A교 B여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교 B여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이 식을 좀 기억해 두시면 이따가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차집합의 성질 알아두시고 이렇게 별표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은 전체 집합이 x는 10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체 집합을 보실 때는 이거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있으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쭉 해서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1번부터 다음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A 여집합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죠. 우리 지수처럼 A 여집합 이렇게 쓰고 1, 2, 3, 4, 5, 6, 7, 8, 9, 10 여기 있는 10개의 숫자에서 2, 4, 8을 제외하고 전부 다 쓰면 됩니다. 그럼 1부터 쓸 수 있죠. 정답은 1, 3, 5, 6, 7, 9, 10 이렇게 원소 7개가 A 여집합에 해당이 되겠죠. 자, 잠깐 멈춰보고 B의 여집합 한번 구해보시고 다시 재생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B의 여집합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여집합은, 자, 이거 우리 제외해보려고 하니까 B의 특징이 1, 3, 5, 7, 9다, 그죠? 홀수이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해서 홀수를 제외하면 뭐만 남지? 그렇죠, 얘는 짝수만 남겠죠. 그러면 짝수를 전부 다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 4, 6, 8, 10 이렇게 5개가 B의 여집합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은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여러분, 이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A 차집합 B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자, A 차집합 B라는 거는 A에서 B에 있는 원소들을 제외하는 거야. 자, 그러면 A 중에서 B에도 속해 있는 원소가 뭐가 있지? 그렇죠. A랑 E는 B에 있으니까 제외를 시키고 A 차집합 B는 남은 애들만 쓰면 되겠다. 그래서 B, C, D 이렇게 3개가 정답이 되겠고, 좀 지워서 다른 색깔로 파란색으로. 자, 그러면 B 차집합 A를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 B에서 A에 해당하는 원소를 지우면 되죠.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A에도 속해 있는 친구들을 지워. A는 여기 있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E도 A에 속해 있으니까 지워버리면 되죠. 그러면 B에서 A를 빼주면 여러분 남아있는 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얘는 뭐 어떤 집합이 되지? 그렇죠.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0인 공집합이다 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밑줄 없어. 공집합이다 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괄호 2번 한번 풀어볼 텐데 여러분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었다고 생각하고 자, A를 한번 구해보면 이제 얘는 조건제시법이니까 여러분 풀기에는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면 좋겠죠.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면 1, 2, 3, 4, 6, 12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다시 A 차집합 B를 구해주면 A에서 B랑 겹치는 원소들을 제외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1, 2, 3, 4, 6, 12에서 2, 4, 6, 8, 10이랑 겹치는 걸 제외해요. 2, 4, 6 제외하면 남는 거는 1, 3, 12 이렇게 3개가 될 것이고, 이제 반대로 B 차집합 A를 구해볼게. B 차집합 A는 2, 4, 6, 8, 10에서 여기 있는 숫자랑 중복된 걸 지우면 되겠죠.
B 차집합 A는 자 B에서 A에 있는 걸 제외하면 2, 4, 6 이렇게 3개를 제외하면 되겠네. 그럼 정답은 8과 10 이렇게 2개의 원소만 남게 되겠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되게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유형이 남았어요. 마지막 개념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 너무 어렵다 맞죠? 왜 이름이 이렇게 어려울까? 당연히 이 수학은 항상 자기 자랑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먼저 발견을 해서 이제 이걸 좀 티를 내고 싶어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러분 금방 지나갈 거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잘 보세요. 자, A 합집합 B를 전체 여집합할 거야.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지. A 합집합 B가 있고 이렇게 여집합이 있을 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여기 이 바깥 부분을 의미하죠. 여기 A 합집합 B를 피해서 이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데 얘를 이제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이 여집합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A 여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생겼고 요 합집합이 어떻게 바뀌냐면 교집합으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고 여러분 얘는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거꾸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집합이 2개 있잖아. 얘를 괄호에서 한 번만 쓰는 거야. 이렇게 이 2개를 이렇게 빼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들은 여집합을 뺏겼으니까 A는 B는 여집합 없이 쓰이게 될 거고 이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도 중요하고 이렇게 바꾸는 과정도 중요하다. 2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번 규칙처럼 2번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여러분 이때 이 여집합을 분배해 줄 수 있다고 했죠. 분배하면 A 여집합 B 여집합으로 쓰는데 대신에 어떻게 쓴다? 이 교집합을 같이 뒤집어서 합집합으로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여러 번 쓰지 마시고 한 번만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거꾸로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했죠. 자, 내가 여집합이 2개 있으니까 얘를 한꺼번에 슉 묶어서 쓰겠다. 대신에 얘들이 여집합을 뺏겼으니까 A랑 B랑만 쓰고 이 합집합은 대신에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2가지 조작 모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걸 약간 이제 응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친구의 여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말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여집합을 이렇게 분배해 주겠죠. 그럼 분배해주면 A 여집합의 여집합 그 다음에 B 여집합이고 얘는 교집합이니까 합집합으로 바꾸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 여집합의 여집합 아까 뭐라고 했어? 자기 자신이니까 A 그 다음에 합집합 B 여집합 이런 식으로 이 식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드모르간의 법칙은 진짜 중요해서 이렇게 복잡한 식을 바꿀 때도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얘랑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배웠던 차집합의 성질 A 차집합 B는 A교 B여다라고 하는 이 성질이랑 묶어서 굉장히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저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5번 보시면 되게 보기 싫은 알파벳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기호 많이 나와 있는 이런 게 있죠. A 차집합 B랑 A 합집합 B 여집합의 합집합이 B 여집합과 같음을 설명하시오 라는 건데 일단 읽는 것도 되게 지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이 같음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을 때 설명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했던 드모르간의 법칙이나 차집합의 성질 같은 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첫 번째 방법,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A와 B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A 차집합 B는 이렇게 생겼다 맞죠? 여기를 색칠하는 입 벌린 거 여기를 색칠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합집합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한번 그려보면 여집합이니까 일단 전체 집합이 좀 필요하겠지. 얘도 한번 그려줄까? 이렇게. 그래서 이까지 그리면 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려주면 A 합집합 B 여집합이야. A 합집합 B 여집합이면 A 합집합 B가 얘들이니까 얘들을 피해서 이렇게 색칠해 줄 수 있겠죠. 이 바깥 부분 이렇게 색칠해 줄 수 있어요.
약간 미술 시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색칠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 합집합이니까 얘랑 얘를 합집합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 그림과 이 그림을 합쳐서 한번 그려보자. 크기는 좀 다르지만 A, B 이렇게 그린 다음에 합집합을 해줄 거니까 일단 요거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입 벌린 모양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있는 오른쪽 부분을 색칠해주면 여기를 색칠하게 되는 거다, 그죠? 다른 색깔로 해볼까? 그럼 얘는 이렇게 미술 시간 같기도 하고 여기를 쭉 색칠을 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결국은 잘 보면 B 빼고 지금 다 색칠이 된 거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학이라 하면 아무래도 좀 식이 있으면 좀 깐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두 번째 집합의 연산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집합의 연산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오도록 하세요. 자, 일단 얘를 잘 보면 어머 이게 뭐야? 정신 차리고 다시 얇게 해서 자, 얘는 얘들아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하면 A교, B여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냥 다시 합집합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바꿔볼게요. 이 부분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집합을 분배해 줄 거예요. 그러면 A 여집합 얘는 뒤집혀져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어떤 짓을 하냐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여러분 공통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공통 부분이 어디 있냐면 지금 교집합 비여집합 교집합 비여집합 이 두 가지가 겹치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쓰냐면 분배 법칙의 반대. 아까 분배할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죠. 분배는 어떻게 했냐면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런 게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A 교 B A 교 C 한 다음에 합집합 해주는 요런 짓거리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때 공통된 부분이 얘였잖아. 그래서 A 교집합을 이렇게 앞으로 빼내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겠지? 요거랑 똑같으니까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볼게요. 얘는 지금 똑같이 교집합 비여집합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빼낸 다음에 괄호를 이렇게 쳐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을 다 쓸어 담을 거야. 남은 부분 얘랑 얘가 남았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써주는 거야. A 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괜찮니? 괜찮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공통된 부분 썼고 남은 부분 쓴 거야. 남은 부분 그 다음에 공통 부분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했었던 건데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뭐가 된다 했었어? 그렇지, 이거는 전체 집합이 됐었고 전체 집합과 비여집합의 교집합인데 여러분 전체 집합은 모두를 감싸는 집합이죠. 모두를 감싸는 이 전체 집합과 비여집합이란 집합이 있으면 당연히 교집합은 비여집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얘를 정리해주고 막 간단하게 해주고 나니까 비여집합이 된다라는 결론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모두 좀 자유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좀 어려웠지만 문제 5번이었고 마지막 끝판왕 문제 6번으로 넘어가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짜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문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이 동굴 탐사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물을 점검해 보니까 손전등 안 갖고 온 학생이 12명, 그 다음에 머리 전등을 안 가져온 학생이 8명이었다. 그래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이 15명일 때 손전등과 머리전등 중에서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 수를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 일단 한국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좀 구하기 쉽도록 손전등을 가져온 학생 집합을 A라고 할게요. 손전등을 가져온 학생 have 가져온 학생을 A라고 그 다음에 머리전등을 가져온 학생을 B 집합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는 약간 독해를 해줘야 되는데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12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렇죠? 손전등 가져온 애가 A니까 안 가져온 아이는 A의 여집합이겠죠.
이런 아이의 사람 수 넘버는 12가 되겠고, 이렇게 해석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머리 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8명이었다 라고 얘기하죠. 머리 전등은 우리 집합 B였으니까 머리 전등 안 가져온 학생은 B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8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쭉 이어가서 손전등과 머리 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이 15명일 때 적혀있죠.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렇죠. 손전등도 가져왔고 동시에 머리 전등도 가져왔으니까 A 교집합 B가 되겠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5개일 때 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정보들은 다 우리가 기호로 변환을 했고, 마지막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보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손전등과 머리전등 중에서 어떤 것도 안 가져온 학생 수를 구하시오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그 얘기지. 손전등도 안 가져오고 동시에 머리전등도 안 가져온 학생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좀 지저분해서 약간 정리를 하고, 이제 구하는 걸 보니까 얘도 좀 지저분하게 생겼어. 그래서 일단 여기 원소의 개수도 궁금하긴 하지만 여기는 집합 자체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살짝 정리를 해주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렇게 여집합이 2개 있을 때 한 번에 쓰는 방법이라 했다, 그죠? 이렇게 바깥에 여집합을 넣어주면 A랑 B는 이렇게 있는데 여집합을 다 써서 밖으로 빼냈기 때문에 A랑 B는 여집합이 없는 상태이고, 여기는 교집합이 어떻게 바뀐다? 그렇죠. 얘는 합집합으로 바뀐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고 싶은 거네. 자, 이 말을 내가 반대로 해보면 여러분, 아까 전에 A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뺀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A 합집합 B의 원소를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해놓은 친구들을 조금 더 바꿔볼 건데,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이었다, 그죠? 10이라는 거는 원래 전체 있던 30명 중에 A가 아닌 친구가 12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원소의 개수가 뭐가 될까? 그렇죠. 전체에서 A에 해당 안 하는 친구가 12명이라 했기 때문에 A의 원소의 개수는 30에서 12를 뺀 18이 됩니다. 이거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화살표로 바꿀게.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B가 아닌 친구가 8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B인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30명에서 8을 뺀 22명이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는 18명, B는 22명인데 지금 겹치는 아이들이 15명인 거야. 15 이렇게 써줄게. 그럼 여러분, A는 지금 다 합쳐서 몇 명이라 했었어? 18명이라 했으니까 이 15명을 제외하면 여기 몇 명 남냐면 3명 남아. 이렇게 그려도 되겠지. 그러면 A에만 only 속해 있는 아이는 3명, A와 B가 겹쳐져 있는 아이는 15명.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B 전체 속해 있는 친구들은 22명이었기 때문에 B에만 오롯이 속해 있는 친구들은 22에서 15를 뺀 7명이 되겠죠. 이 그림 괜찮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했으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면 3이랑 15랑 7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과 15와 7을 싹 다 더해서 얼마가 되지? 그렇죠. 얘는 25가 되겠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친구는 전체 집합의 개수인 30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인 25를 빼주니까 정답은 5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 7번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상당히 문제가 좀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일부러 여러분 못 풀게 하려고 막 그냥 A인 학생, 손전등 가져온 학생이 18명이고 그다음 머리전등 가져온 학생이 22명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일부러 안 가져온 학생이 몇 명, 안 가져온 학생이 몇 명 막 이렇게 막 꼬아놨어. 근데 원래 집합 문제는 여러분한테 집합의 연산을 좀 쉽게
이제 연습을 좀 시키려고 이렇게 꼬아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서 배웠던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나 차집합,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서 문제 7번 같은 아이들을 잘 풀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과 어제 배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제 오늘 배운 내용으로 집합이 다 끝났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활용해서 반드시 연습을 하시고 복습을 꼭 하시고 수업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